자,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적혀 있는 어브스트랙트 클래스의 한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브스트랙트 클래스처럼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포함 멤버의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 얘의 살짝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 멤버의 그 제약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있는 요 멤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들만 가질 수 있지 딴 멤버는 절대 못 가진다는 거예요. 앞서 배웠던 어브스트랙트는 포함 멤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일단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덤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통해서 뭐죠?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순수하게 디자인만을 목적으로 해갖고 나타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하려면 어브스트랙트 쓰지 왜 인터페이스 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인터페이스의 또 한 가지 특징, 그것이 뭐냐면 다중 상속이 가능한 유일한 클래스다라는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다중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C 언어는 원래가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중 상속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바는 다중 상속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인터페이스 빼고는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자, 다중 상속의 문제점이 뭐냐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에게 상속을 주고, 다음에 C라는 클래스에게 상속을 주고, 이건 다중 상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속 주는 거는 자식 여러 명에 부모 한 명, 뭐 이런 건 당연 일상생활에서도 그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식 한 명에 부모가 여러 명,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중상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중상속 이거 만들어 볼까요? B와 C를 동시에 D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태가 이제 다중상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D의 부모는 B도 D의 부모고 C도 D의 부모가 돼버리면, 이러면 다중상속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클래스에 X라는 멤버가 10이라고 값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있을 때 10이 상속을 받게 되면 B에도 X가 내려오게 될 거고 C에도 X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B라는 이 클래스에서 X가 10이라는 이 값을 고쳐버렸어요. 얼마로? 20이라는 값으로 고쳐버렸다 치고, 다음에 C로 상속된 이 X는 이 C라는 클래스 내부에서 30으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B를 거쳐갖고 D로 내려가게 되면 역시 X가 생겨나게 될 거고, A가 C를 거쳐서 D로 내려가도 역시 X. 다시 말하면 X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X. X란 이 멤버는 A가 B를 거쳐서 D로 올 수도 있고 A가 C를 거쳐서 D로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값은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출력해보면 무슨 값이 나올까?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B를 거쳐왔는지 C를 거쳐왔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다중상속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에러가 발생하게 되냐면 앰비기어스 에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앰비기어스, 이거 해석해보면 모호하다 이러한 뜻이잖아요. 모호하다. 얘가 20을 출력하게 해야 될지 30을 출력해야 될지 모호하다. 왜? A가 B를 거쳐서 왔는지 C를 거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이러한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다중상속을 없애버렸어요. 물론 C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버철이라는 걸 사용해갖고 중간자적 개념으로 상속을 주고 다시 그것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일단 그건 우리는 지금 C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냅두시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다중상속이 가능한 멤버만 다중상속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모든 클래스는 다중상속을 막아버리자, 이러한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자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상속을 하려니까 몇 가지 제약이 딱 걸리게 되죠. 뭐가 걸리게 되냐면, 일단 변수에서 딱 따져봤을 때 변수가 내려가고 값이 바뀌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앰비기어스가 발생하죠. 모호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포함할 수 있는 멤버는 값을 바꿀 수 없는 파이널 멤버 필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틱 파이널인데요. 스태틱 파이널 멤버 필드. 여러분들이 스태틱 파이널 글자를 안 적더라도 스태틱 파이널로 자동 인식돼 버립니다. 인터페이스 내부에서는요. 그래서 파이널 멤버 필드. 값이 안 바뀌어야지 모호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중상속을 가능하게 만들어 두긴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멤버를 제약을 해놨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멤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 스태틱은 공유한다는 뜻이고 파이널은 값을 바꿀 수 없다. 공유하고 값이 바뀌지 않으면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다음에 어브스트랙트 멤버 메소드. 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멤버 메소드를 어브스트랙트로 딱 해두면 자기 클래스에서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실행이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상속에도 무리가 없겠죠.
다음 마지막 스태틱 이너 클래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다중상속에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뭐 특별한 클래스거나 뭐 어려운 클래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단지 자바에서 다중상속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어브스트랙트처럼 디자인 가능하게 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하고 탄생한 클래스가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 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되겠죠. 첫 번째 Public Static Final Member Field, 다음에 Public Abstract Member Method, 세 번째 Public Static Inner Class. 요 세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딴 거는 다르게 적어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요 세 가지로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도 형식이 있는데요. 자, 이메일 클래스 exam 언더바 03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03 속에서 메인 메소드를 작성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요. 클래스 AAA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AAA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public static final integer x 요렇게 해서 100이라는 값을 줬다고 치자고요. 다음 두 번째 public final integer y는 200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요. 다음에 public integer g는 300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지금 적었는 것이 다 틀리죠. 다 틀린데 아까는 이것만 된다면서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 돼버리는 것 같죠. 스태틱도 적어도 되나요? 스태틱도 한번 해볼게요. public static integer w는 0 이러한 식으로 적었다 라고 해도 또 되네요. 다 되는데 왜 그것만 된다고 하셨나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적어도 파이널 스태틱, 스태틱 파이널이고요. 이렇게 적어도 스태틱 파이널이고 이렇게 적어도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적어도 스태틱 파이널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스태틱의 특징이 뭡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스태틱의 특징이었죠. 그럼 파이널의 특징은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W부터 시작해 볼게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W는 AAA.W. 에러가 안 나네요. 그죠?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태틱이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X. X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태틱이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스태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aa.y 에러 안 나네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g는 aaa.g 에러가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스태틱이라는 글자를 적어도 스태틱이고 안 적어도 스태틱입니다. 어디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이 영역 속에서는요. 자, 그러면 파이널이라는 것은 값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aaa.w에 대해서 10이라는 값으로 바꿨다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메시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파이널 필드 AAA. 제가 지금 W에 대해서 파이널이라고 선언한 적이 없죠. 위에 보면. 근데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얘는 파이널 필드인데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사인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널이라는 글자 안 적어도 파이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AAA.x는 10 해봤자 역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AA.y는 10 해봤자 역시 에러 메시지. 다음에 AA.g는 10 하고 값을 바꾸려고 하면 못 바꾸도록 전부 다 파이널이다 라는 것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가질 수 있는 멤버가 Public Static Final Member Field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ublic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질 수 있는 멤버 메소드로는 Abstract 멤버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Abstract Void AAA 라는 멤버 메소드, Public Void BBB 멤버 메소드, 다음에 Void CCC 멤버 메소드. 뭐 이러한 식으로 적어봤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라는 뜻이냐면 Public Abstract 이러한 형태의 멤버 메소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버라이딩 해갖고 상속 받아줘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AA는 객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Abstract 클래스 배웠을 때 Abstract 클래스 객체 발생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했었죠. 역시 마찬가지 Abstract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이걸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 그 자체는 객체를 발생 못 시킵니다. 역시 마찬가지 Abstract도
abstract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abstract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객체 발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걸 포함하고 있든 포함하고 있지 않든 뭐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AAA, AP는 UAAA 이러한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터페이스는 특히나 또 생성자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요. 어브스트랙트 클래스는 생성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는 가지고 있지만 생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생성자 다시 만들어 놓고 해볼까요? 해도 역시 마찬가지 에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브스트랙트와 인터페이스는 다이렉트로 객체 생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멤버 마지막 한 가지 있었죠? 얘는 이거 못 가집니다. DDD 괄호 열고 블록 열고 블록 닫고 블록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을 열고 닫으면 이게 무조건 뭡니까? 내용 정의부잖아요. 내용 정의부. 그래서 블록을 열고 닫고 하면 무조건 내용 정의부기 때문에 블록 여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지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가질 수 있는 멤버는 public static 클래스 inner 클래스 하셔서 블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유일하게 블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public static inner 클래스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태틱이고 파이널이란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 메소드는 어브스트랙트 멤버 메소드. 그래서 다중상속하기 위해 최적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멤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뭐 클래스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생성자였기 때문에 객체 발생 못 시킨다는 거 하고요. 자, 그렇더라면 이러한 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어브스트랙트에서도 어떻게 사용했었어요? 뭐 그냥 하위에 상속받아서 사용하든지 다형성 개념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사용했죠. 이러한 사용법 자체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어브스트랙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중상속 그리고 디자인 그 두 가지가 인터페이스의 순수 목적입니다. 그렇더라면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적으셨냐면 일반 클래스 상속받을 때는 extend라는 예약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되면 클래스 이름을 이 길어지는데요.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되면 예약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약어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뭐 내용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클래스 BBBB는 extends AAA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클래스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줄 떠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마우스 딱 올려보시면 AAA는 cannot be 슈퍼 클래스로 BBB의 슈퍼 클래스가 될 수 없다.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약어는 뭐냐면 implement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implement라고 하셔서 예약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속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요. 어떨 때 extend를 쓰고 어떨 때 implement를 쓰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하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요 상속 관계에서는 extend를 씁니다.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가 상속받을 때 요때는 implement를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예약어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때도 extend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종족끼리의 상속에서는 extend를 쓰고 서로 다른 종족끼리의 상속에서는 implement를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대신에 거꾸로 클래스를 인터페이스가 상속받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을까요? 상속받으면 위에 거 다 물려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가질 수 있는 member가 제약적이죠. 근데 클래스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클래스를 인터페이스가 상속받아 버리면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의 제한을 벗어나 버리니까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멤버 필드밖에 가질 수 없는데 이 위에 뭐 그냥 일반 인티저 x가 있었다. 그럼 그걸 상속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보통 이게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있을 때 상속 관계가 얘가 얘를 상속받았다 라고 하면 extends, 얘가 얘를 상속받았다 라고 하면 extends, 얘가 얘를 상속받았다 implements, 얘가 얘를 상속받았다 implements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는 다중상속이 되었죠. 얘도 상속받고 얘도 상속받고 다중상속 되어버렸으면 다중상속일 때 클래스도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도 상속받으면 누구 먼저 적냐면 클래스 먼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예제를 만들 거고요. EXAM 언더바 05번. 이번에는 좀 이름을 단순하게 클래스 E로부터 갈까요? 인터페이스 E, 인터페이스 F, 다음에 인터페이스 G, 인터페이스 H, 클래스 I, 클래스 J, 클래스 K. 자,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E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F가 상속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같은 동족이니까 exte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G가 E하고 H가 E하고 G를 동시에 상속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 가능하니까 콤마 찍어갖고 이러한 식으로 다중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되냐면 K가 상속을 받을 때,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하나만 상속받는다라면 I 이렇게 적으면 상속이 당연히 다 되는데 만약에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안 되느냐 해서 이렇게 딱 체크해보면 다중상속 자체가 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는 다중상속 안 되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 받을 수 있느냐? J라는 요 클래스가 저쪽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다중상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하고 G를 다중상속 받아볼까요? 아셔서 E하고 G라는 놈을 다중상속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들을 다중상속 받을 수 있고 클래스도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K가 I도 상속받지만 I도 상속받지만 E하고 G도 상속을 받고 싶다. 그럼 누구 먼저 적냐면 이렇게 extend I 클래스부터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띄워서서 implement E, G 뭐 이러한 식으로 다중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속관계를 다 표시했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는 그냥 1대1로 상속할 때는 extend라는 예약을 쓰고 1대 다 상속일 때도 extend. 같은 인터페이스들끼리의 상속에서는 extend를 쓴다고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extend를 쓰지만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implement를 쓰고요. 거꾸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implement라는 예약을 쓴다. 근데 클래스가 클래스도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도 상속을 받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기재를 해서 나타내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상속 관계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표시될 수 있는 멤버 필드의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만 잘 시키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개념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클래스 개념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인터페이스로 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한 거고 원래는 인터페이스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EXAM 언더바 06번 6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6번 인터페이스에서 인티저 x는 뭐 100 이렇게 하나 만들고 7번 예제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갖고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라면 클래스 하나를 만들 때 EXAM 언더바 07번 하셨을 때 이 7번은 누구를 상속받는다? implement 뭐 EXAM 언더바 06번 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있게 됩니까? 뭐가 있게 되냐면 X라는 것이 상속되어 내려왔죠. 그러니까 system.out.println X는 X. 여기에 자기 자신의 멤버 필드 중에 X가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X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얘를 상속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main이라는 메소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둔 상태에서 exam07 그 부모 클래스 이름으로 하는 다형성 개념으로 처리해 볼까요? 06번으로 ex는 new exam 언더바 07
06번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 발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형성 개념으로 자식을 대입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 많이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x.display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라는 요 메소드가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요. 부모 클래스에 메소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다형성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void display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7번에서 디스플레이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앞서서 우리가 13단원에서 다형성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요 부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x는 100이라고 출력이 되는 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나 오브스트랙트는 전부 다 다형성적인 개념으로 접근해갖고 사용을 한다. 메소드는 위에 다형성일 때는 상위 클래스에 그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하위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긴 내용 정의 뭐 없잖아요. 그냥 밑에 거 쓰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인터페이스하고 다양성 배워보셨고요. 요 다음에서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나 그 어브스트랙트 이용하셔갖고 우리가 그 앞서서 봤었던 마이 포인트나 마이렉, 마이 서클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를 무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한적은 아니고 무한 클래스를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10개의 도형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